2014년 이제 가보년 청말띠 해라 부르죠. 청말은 뭐 이렇게 지치지 않는다 그러네요. 달려도. 그래서 또 아침에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금성산에 올라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14년 해가 아주 붉게 이글거리면서 다 오르던데 동강도 올해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건강하시죠?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보고한 것 중에 제가 조금 더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실은 이제 아까 보고하신 내용들을 자료로 다 드려야 되는데요. 사실 뭐 들으셔갖고 뭔지 잘 모르실 텐데 이게 이제 6월 4일에 선거가 있으니까 선거법상 그 자료를 못 드리게 돼 있다네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배포는 못하고 궁금하신 내용들은 면사무소에 배치되어 있을 거니까 나중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강은 이제 그동안에 우리 이금석 회장님도 아까 좋은 말씀 해주시던데 이제 몽탄대교가 생겨서 이 도청하고 가까운데 뭐 그동안에는 이제 그냥 소외된 나중에 끝자락이어가지고 그랬었죠. 근데 이제 생겨서 향후 이제 활력이 많이 될 겁니다. 근데 어떻게 모든 게 하루 하시면 되겠습니까? 회장님 하나씩 만들어 가야죠. 그리고 이제 다행인 것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강이 시내권, 소재지권이 많이 낙후되고 이제 할 것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농촌생활 환경 정비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우선 정비하면은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요즘에는 이제 복지 문제가 많이 대두되면서 제일 걱정하는 것이 복지 사각지대입니다. 뭐 우리 의식도 여기 계신 분도 그런 해당이 되실 텐데. 과거에는 이제 어려우시면은 이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고 그랬는데 요즘은 전산이 돼가지고요. 뭐 딸뿐만 아니라 사위 뭐 이렇게 며느리 뭐 해서 소득이 있으면은 그걸 제외시켜 버리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많이 오해를 하세요. 나 올해까지 작년까지 봤는데 왜 올해 탈락시켜 버렸는데 저희가 탈락시키는 게 아니고 요즘 전산으로 되고 딱 내려옵니다. 위에서 복지부에서 그 각근세를 내고 하면은 다 알아. 그래가지고 이분은 이제 자식들이 봉양을 해야 되는 기준이 법 기준이 되니까 그래서 참 저희도 안타까운 적이 많고 그래서 이제 다행인 것은 이제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구제하는 방법이 없을까 아마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이렇게 위에 건의도 해보긴 합니다만은 잘 안 받아들여져요. 전반적으로 노력하겠고 특히 이제 독지가들 그 연말 이웃 돕기 뭐 성금 들어보면은 제가 그러한 부분들을 우선 이렇게 탈락하신 분들을 좀 더 보탬이 되게 해라. 저희가 행정위에서 공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노력하지만 항상 부족해서 소무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년에 저도 기억을 하는데 아까 김도미 씨던가요? 네. 장애인 하는데 지금 제가 이제 거기에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인 시설이나 이런 것 시설을 일단 하면은 복지시설을 하게 되면은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뭐 지역별로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다행인 게 그 나주시에는 전라남도 장애인 복지관이 영산포 산영동에 있고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오히려 이제 운행하는 이 교통편 이런 부분 또 저희가 장애인 콜택시가 있기 때문에 활용해서 좀 그쪽으로 활용하시고 특히 이제 학생들 이 어려움 아마 자녀분들이 있으시면 학교 다녀야 할 자녀분이 있는 분들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또 다행인 게요. 저 삼포와 남평 사이 삼포일 겁니다. 아마 거기가 그 산림연구소 옆에 이화학교라고 장애인을 위한 특별학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씩은 해결하면 됐고 그래도 나주시는 장애인 시설이 좀 더 나은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가까이서 할 수가 없고 그래도 나주 관내에 있다는 다행이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우리 동강 면민 여러분들이 늘어지 구간 거기에 자전거 길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11년부터인가요? 아무튼 10년부터 이 영상강 사업을 할 때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거고 몇 번 하려다가 여러 가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아까 위원장님도 보고는 하셨지만은 제가 이제 1월 30일 날 처음에 도에서 신청을 했는데 반응이 시원치 않아서 8월 달부터 8월에 광주 국토관리청 그다음에 또 우리 또 동학 지역민들과 같이 해서 또 건의하시고 그래서 이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계속했고 익산청에도 제가 작년에 이제 올해 본예산 정부 국가 예산 세울 때 기재부와 해가지고도 이 예산을 배정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었다면 정부였다면 아마 됐을 텐데
정부가 바뀌면서 사대강이 부정적으로 하니까 잘 안 해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지금 계속 익산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한 2월경에는 어떤 가부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 추진하는데 또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봤어요. 그 이제 늘어지 구간 옆으로 해서 그러니까 반대편으로 해서 강을 따라서 이렇게 도로 그런 데는 이제 데크로 해서 많이 내고 해야 되는데 한편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 길을 내는 것도 좋은데 내면은 자전거 타는 사람한테 좋을지는 모르지만은 과연 우리 동강면에는 그게 도움이 될까? 사실 저는 그 의문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 지금은 좀 멀어서 돌아가고 산으로 가지만 어쨌든 동강을 지나가니까 누구 말씀대로 물이라나 사 먹을 수가 있고 제가 이제 그런 것을 좀 판매들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또 민박도 좀 할 수도 있고 뭐 오히려 그 제가 이제 그쪽에 동네 슈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을 지나가야 슈퍼에서 얼마 사지. 그 강 따라서 이렇게 길을 내버리면 한 35억 정도 좀 예상하는데요. 그걸 내버리면 그냥 씩 지나가 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어서 우리가 모두 물론 이제 내놓고 또 가능하면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러한 것도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자전거길 내는 게 우리 동강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은 고민해볼 숙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강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리모델링 사업에서 옥정지구 많이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마이크 좀 우리 본부장님 좀 갖다 드리겠어요? 아까 이제 보고를 하시던데 우리 그 농어촌공사에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다 되는가요? 한번 진행 상황을 좀 여기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까 보니까. 네, 농어촌공사의 나주지사 지역개발국장 정창수입니다. 옥정지구는 저희 공사 내에서도 현안 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국토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예산 반영에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지금 그 시공사하고 이런 부정 비리로 해서 지금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국토부에서도 아마 확실한 의견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자 해가지고 저희가 어차피 저희가 관리하는 농지 구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량한 관리를 위해서 지난 화요일 날 저희 공사 본사에서 경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영위원회 결과 우선 저희 공사 자금을 선투입하기 원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정 전에 여러분들한테 보상도 지급하고 영농기 전에 복구 대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렇게 우선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우선 하신다는 말씀이죠.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좀 보니까 이 방향은 좀 맞는 것 같아요. 전체 농경지를 거기에 이제 두 가지 아닙니까? 산성하고 이제 산성화된 거하고 염기가 있는 건데 의외로 석회가 그 효과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석회하고 퇴비 살포가 우선적으로 효과 있지 않는가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문제는 객폭토를 했을 때는 한 3년 정도 가니까 그런 문제들 복토를 할 때 좋은 흙이 있으면 괜찮은데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전체 농경지를 석회 퇴비 살포하고 희망하시는 데는 객폭토 해드리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까? 그 객폭토까지 하는 것은 맞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계시는데 저희 소장님이 정말 저희들한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센터의 처방전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내년에 다시 이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산성도를 중화시키는 원천적인 토양 개량 사업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 필지 중에 아주 강산성을 띠고 있는 그 일부 필지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는 저희가 보완적인 수단으로 객토까지를 병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여기서 차이가 희망하는 거하고 만약 그러면 지금 농어촌공사 생각하실 때 심각하다 저게 아니고 농가가 원하실 때는 객폭토 해드릴 수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게 이제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잡손실로 해서 저희 공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같은 의견이신데 아마 저희가 감사원감사를 즉각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명확한 근거가 있거나 아니면
그런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 국고를 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튼 그 부분은 확실히 다 결정된 게 아니네요. 상황 와서 조금 바뀔 수도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네요. 예, 일부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저희 시에서도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이제 결합증이 잡았습니다만 아마 어떻든 그 토양 개량을 하건 개폭도를 하건 간에 노총에서 이거는 꼭 좀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일정 기간 동안에 수확량을 비교를 해가지고 원래 했던 데와 차이가 나는 부분은 보상하는 건 프로그램과 같이 해서 가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꼭 좀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 그 이제 우리 나주시는 2013년부터 2014년 올해는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변화가 이미 시작이 되었고 올해부터 가시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크게 봤을 때 동강하고는 지금 이제 직접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혁신도시가 올해까지 하면은 16개 기관 중에 14개가 13개가 입주를 하게 됐습니다. 한전도 한 9월쯤 입주 예정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 이제 우정사업 정보센터하고 농식품연수원은 지금 가동 근무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이제 11개 입주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제 근데 시간 내실 때 오면 혁신도시 한번 둘러보시면은 하루하루가 변화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확신돼 우리 뭔가 게 있냐 그러실지도 모르지만은 아무튼 나주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가 이해가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동강하고 직접 관련돼서 가까운 것이 이제 영산강이 이제 복원됐는데 어쨌든 이제 그 우리 나주 역사를 보면은 나주 역사는 반드시 영산강과 함께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동강이 영산강을 이제 연계해서 어떻게 동강이 지역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과제고 또 함께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나주시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자체로 보면은 나주시가 한 60년대 중반까지는 인구가 이렇게 늡니다. 그러다가 이제 떨어지기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아무튼 최소한 30년에서 40년 정도 가량 인구가 감소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 많이 감소할 때는 한 4,000명, 적게 감소할 때는 1,5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2,000명 정도 이렇게 감소를 해서 엄청나게 감소했죠. 60년대는 한 최소 25만에서 27만까지는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9만 정도 겨우 선주 유지하는데 이제 그렇게 계속 감소해오다 그래서 다행인 것은 2012년에는 제가 11년만 하더라도 한 1,800명이 감소를 했어요. 근데 12년에는 한 176명. 그러니까 유입률로는 또 오히려 더 많이 이사를 오셨고 2013년에도 한 300여 분 정도 감소하는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이제 많으셔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고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태어난 애들이 별로 없어서 차이만큼 이제 감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구 감소 더 이상 멈추고 이제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러나 이제 나주시 전체 인구는 늘어날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농촌 인구는 계속 감소를 할 겁니다. 이제 도시와 그러니까 나주 관내에서도 이제 농촌 지역의 젊은 사람들은 도시에 가서 아파트 생활을 하고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제 결국은 인구 감소는 여러 가지 효과를 나타내게 되죠.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지역 경제가 침체되는. 동강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3, 40년 전에는 그래도 좀 더 면세지 오면은 좀 활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쇠락하는 이런 과정을 거쳤죠. 그래도 이제 동강은 목포 이제 그 도청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항상 이제 시간을 두고 일어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특히 혁신도시가 들어섰고 이제 활성화가 되면은 어차피 모든 것이 혁신도시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 연관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도청하고 사이에 길목에 있는 동강 쪽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혁신도시나 이러한 부분들이 꼭 우리와 관계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연결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동강에 이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침체한 부분이 있었다면 활력을 찾을 것인가 이거를 함께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인구 감소 말씀을 드렸는데 인구 감소 요인은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크게 대별해서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젊은 사람들이 고향에서 살기 위해서는 거기에 생활할 수 있는 직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나주는 이제 농업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많은 직장 변화가 없었죠. 그래서 과거에는 나주에 고향에서 살겠다 그러면은 농사를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굉장히 단순한 이분법적인 결정이 됐었죠.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결국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농사 외에도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기업들이 이쪽에 와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수밖에 없는 거죠. 동강은 이제 그런 부분은 취약합니다만은 그래도 꼭 이게 동강 자체로 국한하지 마시고 이제 나주, 영산포, 그다음 목포로 이어지는 동강 이게 이제 그 끝에 동강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제가 취임할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오실 때 이제 가끔 보시면요. 영산포에서 왕복 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 편에 그 영산포 산단이 있습니다. 거기가 한 12만 평쯤 되는데요. 그때 그만 하더라도 허벌판연대 요즘 한번 지나면서 아니면 아마 시간 나시면 한번 이렇게 한번 차로 둘러서 와 보시면은 느끼시겠지만 요즘 거의 다 이제 단지는 다 분양이 됐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들어와서 가동을 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지나면서 보니까 상당한 그런 많은 변화가 있고 그래서 그 일대가 동서농공로까지 전부 연결되면서 굉장히 큰 산업단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주시는 현재로서는 이제 산업단지는 다 분양이 됐고 일부 지금 조성하고 있는 신도산단이 한 반 정도 한 3만 평 남아 있을 뿐이고 나머지는 없기 때문에 특히 이제 혁신도시가 입주해가지고 공기업들이 이전해서 근무를 하고 활성화가 되면은 바로 지금 연간 기업들이 나주로 이전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지금 조성되고 있는 미래산단이 완공이 되면은 공기업들을 저희가 이제 그 연간 기업들 적극적으로 유치할 예정이기 때문에 동강에서 뭐 이렇게 멀지는 않죠. 그래서 이러한 그 산업단지에 이제 기업들 유치가 되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오는 기업들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특히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노력하는 것이 한전에 관련된 협력업체들을 지금 유치하려고 그러니 그렇게 되면 아마 좋은 기업들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 때문에 떠나는 일은 더 줄어들 것이고 또 오히려 떠났다면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이것은 만들어가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겠죠. 두 번째는 교육 문제였죠. 교육. 나주가 이제 교육이 안 좋아서 다들 애들이 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되면은 광주로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려고 많이 했었고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도 지금 반 이상이 광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교육 때문에 그런다는데 물론 제가 좀 불이익을 좀 주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러한 데서 교육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교장 선생님도 와 계시지만은 결국은 교육도 결국은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 지역에 있는 학교 학생들도 특히 이제 이런 그 농촌 지역, 그 다음에 지방 도시가 이제 취약한 것이 사교육하고 정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교에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또 그 이후에는 지역 아동센터를 통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조금은 더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중학교도 이제 실력 향상을 학력 향상을 위한 지원. 그러면서 실력도 좀 많이 좋아진 거 12년에는 한 6%가 실력이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13년 총각 하여튼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이 나주에 있는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나주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률이 많이 높아졌고 특히 그 중에서도 공부 좀 잘하는 애들 상위 10%를 공부 잘하는 애라고 친다면은 그게 전에는 한 60% 정도가 아주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로 가고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나머지 40%가 지금 90% 이상이 나주에 있는 학교에 이제 진학하는 것은 어쨌든 좀 교육도 이제 해볼 만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 이제 학부형님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면은 저는 나주 교육도 좋아질 것이고 특히 이제 또 얘들이 어렸을 때부터 눈을 좀 크게 뜨는 교육을 해야겠다. 그래서 시에서 좀 추진하고 있는 그러니까 해외 연수 이런 것들 좀 활성화되는 것 같고요. 또 이제 고등학교를 가는 것까지가 목표가 아니라 고등학교를 갔으면은 대학을 좋은데도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그 체계를 위해서 특히 서울로 대학을 갔을 때 가장 문제가 생활비가 문제이기 때문에 나주시가 서울시하고 함께해서 지금 기숙사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부터 지금 이제 들어가 입소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40명 우선 지금 입소를 하게 되고
거기에 들어가면은 뭐 거의 돈이 안 들이고 자치 식비만 내는 수준이면은 거의 댓글로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단계별로 해서 교육에 대해서 근데 이제 요즘에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애가 광주에서 학교 나왔는데 들어갈 수 없겠네요. 특별히 가져갔는데 그건 시장이 봐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철저하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격 요건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요건은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돼요. 나주에 있는 고등학교를. 그다음에 이제 나주에 있는 고등학교가 이제 외고나 과학고가 있기 때문에 초, 중, 고를 다 나온 사람은 우선 최고 아마 초중고를 다 나온 학생은 무조건 원하는 신청하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이러한 것들도 점차적으로 풀어감으로써 이제는 교육에 대한 신뢰도 회복하고 이제는 교육 때문에 떠나는 것이 확실히 둔화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까 인구 감소가 줄어드는 것이 두 가지 이유거든요. 이 저희가 영산포에 있는 직업훈련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서 또 취업을 시키고 또 취업정보센터를 통해서 원하시는 분들을 각 회사에 취업을 하니까 저희 기업지원실 자료에 의하면은 2013년까지 해서 최소한 5천 명 이상이 취업을 한 걸로 그렇게 돼 있고 또 실제로 우리 직업훈련원 같은 경우는 80% 이상 취업률을 기록하면서 전국에서 적 일자리 이제 그게 공시제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3년 연속 채용상을 받을 정도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인력 양성을 해주고 또 이제 그 핵심 도시에 대한 들어오는 공기업들의 관련 기업들이 유치해주면은 아마 이런 문제도 풀리지 않을까. 그러면서 또 교육도 함께 감으로써 교육에 대한 신뢰도 회복하고 있고 이게 이제 좀 더 나중에 활기를 찾을 수 있는 또 그래서 어르신들이 연로하시면은 이제 지금 홀로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자녀분들이 좀 가까이 사시면 좀 낫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동강 같은 경우는 나주는 이제 결국은 그렇습니다. 이제 나주를 어떻게 갈 것인가. 과거에 이제 저는 농업 문제도 농업만 갖고 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업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결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소위 농업은 6차 산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으시는 농사는 1차. 이제 나오는 농산물을 가공하는 것이 2차.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농촌 체험마을이라든가 농촌에 와서 주말에 농사 체험도 하면서 하는 것이 3차 이제 휴양 체험 이렇게 되는데 나주는 지금 이제 세 가지를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농사야 여기 박사님 다 계시니까 잘 지으시면 그렇고 이제 문제는 이제 유통하는 것. 유통하는 것이 가장 문제여서 그 부분도 우리 조합장님도 계십니다만 노력하고 있고 특히 영산포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 3단에 있는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이 농식품 가공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가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특히 이제 동강 같은 경우는 이 영상경을 따라서 굉장히 좋은 경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체험 쪽을 좀 더 확대해서 사실 도시 애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농촌을 찾아와서 정말 애들은 불 때면서 연기도 뭐서 눈물도 흘려보고 모기도 뜯기면서 해야 이게 진짜 하는데 도시는 잘 모르니까 이런 잘 결합시키는 프로그램을 하고 더욱이 이제 나주가 이런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해서 관광산업을 육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 나주에 오는 사람들이 동강을 거쳐게 할 것인가 이것은 큰 틀에서 또 영산강을 따라 저희가 백기를 지금 올해부터는 배를 좀 많이 운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영광 쪽도 이렇게 연계해서 한번 하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이제 동강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간척지가 광활한 이제 농지가 있죠. 그래서 또 쌀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농업에서 가장 지금 우리가 주안점을 가지고 꼭 풀어야 할 숙제가 그 유통 문제입니다. 유통 문제 조합장님 계시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 나주에서는 동강쌀에 제일 좀 인정을 받으시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브랜드화하고 이 제가격을 받게 할 수 있는 것 그러면서 이 유통 구조를 지금처럼 지금까지 보면은 농업 쪽은 굉장히 단순한 구조였죠. 과거에 수매했다가 지금 농협을 통해서 판매하는데 이 구조가 상당히 단순한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변화시켜 가지고 우리 가진 쌀을 제가격을 받게 할 것이냐 이것은 이렇게 풀어가면서 특히 이제 우리 농협에서 지금 이제 동강농협은 지금 다 했죠. 공동 육묘하고 그 다음에 공동 방제하고 또 사실은 이제 저쪽에 그 농기계 임대센터 번원이 멀지 않기 때문에 농기계 그 중소농가들은 농기계 임대 사업을 통해서 농기계 부담 구입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고 이제 동강은 이제 대농이 많으셔서 대농들은 아마 자체 기계를 보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런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비용을 좀 줄일 것인가 또
나주시가 지금 이제 저희가 구축해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그 기상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상 정보를 가지고 예측할 수 있는, 그래서 병해충까지도 예측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좀 더 이제 뭐 토양 분석이라든가 또 올해 지금 왕곡 쪽에 들어서는 그 친환경 과학연구센터에서 저희가 다양한 미생물을 공급해서 보고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한 단계 올라갈 것인지,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함께 하면서, 농업은 농업대로, 그러나 농업 문제를 농업 자체로만 풀지 말고 우리 나주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인프라를 함께 혼용을 해서, 요즘에는 융합 시대라 하지 않습니까? 그걸 묶어가지고 가면은 아무튼 그러면서 또 이 젊은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창출도 해가면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이제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좀 화두가 되는 것이 그런 문제들이죠. 뭐 지방 재정, 사실 나주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이번에 이제 예산이 한 4,700억, 4,800억 정도 됩니다만은 실제로 그 중에 우리 자체 세수 가지고는요 한 10%밖에 안 됩니다. 10%밖에 안 되고, 이제 다른 세수 이외에 다른 수익까지 하면은 물론 저희가 자체 그 수입으로 공무원 월급을 주긴 합니다만은 대체로 20% 정도만 저희 자체 수입이고 나머지 80%는 외부에 의존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재정이 굉장히 취약하죠. 그래서 이러한 데에서 우리 나주시 재정 상황을 많이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다행인 것은요, 제가 취임하기 전에는 2009년도 말에 나주시 채무는 686억이었는데 2013년 말에는 350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자도 과거에 좀 비쌌던 것을 작년에 바꿔가지고 아마 저희가 연간 이자 지금 절감률이 13억 원인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재정 면에서도 지금 계속 줄이는데, 이 부채만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저희가 한 3년 동안에 교육은 뭐 2배 이상 교육 재정을 지원을 했고요. 복지도 계속 늘리면서, 어르신들 사실은 제일 그게 걱정이죠. 어르신들 홀로 계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식사하시는 거, 이게 걱정이 돼서 요즘에 저희가 마을회관을 통해서 공동급식 하는 것은 어르신들이 좀 따뜻한 밥을 함께 이웃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은 더욱더 저희가 확대해가면 추진하고, 그러면서도 우리 공직자들이 더 노력을 해서 부채도 줄이면서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사실은 이렇게 가기까지는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한 어떻게 하면 예산을 같은 예산도 같은 일을 하면서 저 예산을 적게 들여서 할 것인가, 저한테 혼도 많이 나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해준 덕분으로 재정 상태도 건전하고, 아마 이렇게 그 부채 비율이 낮은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지자체에서. 그래서 저희가 더 노력해서 더욱더 재정도 건전하면서 어르신들의 복지 문제, 교육 문제, 또 우리 농업에서도 이제 자생력을 키우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그 농업 방향으로 가겠다는 말씀도, 사실 설명하려면 제가 한 2시간 좀 걸려하는데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또 기회들 있으면은 그때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든지 농업은 살리면서 또 나주가 가진 그런 기회를 나주 전체 발전을 연계하는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떤 가보년새 건강하시고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 돼서 노력하면 못할 게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는 동방면 또 나주시가 되길 기원하면서 인사말에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